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그 이틀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 있었죠. 네. 그 판사가 5시간 동안 진행된 이 신문에서 딱 한 가지 질문만 했다고 하죠. 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전달했는데 이 쪽지에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고 네. 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냐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네. 윤 대통령 그 쪽지를 김영현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본인이 직접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최고난대행이 받은 쪽지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의 각종 자금을 끊으라는 내용과 함께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이렇게 주문이 담겨 있었는데요. 네. 국회 정당 등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려 했다면 그 자체로 위헌인데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제대로 계엄을 할 생각이 없었다. 경고성 계엄에 그친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의회 해산을 실제로 시도한 정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네. 윤 대통령은 앞서 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포고령 작성 경위와 관련해 김영현 전 장관이 과거에 대통령의 의회 해산 권한이 있을 때 했던 군사정부 시절 포고령을 잘못 뺏겨와서 이렇게 됐다고 이제 취지로 설명을 했잖아요. 맞아요. 반면에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을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하고 승인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진술을 했는데 잘못 뺏겼다라고 하는 그 포고령에 대한 분명한 기억과는 달리 이번에는 불법 배엄성 위법성을 가릴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 비상입법기구 창설에 대해서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얼버무린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의 선택적 기억력이 본인의 방어권 행사라고 볼 수는 있지만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결연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책임 떠넘기기에 그 급한 모습이 졸렬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법과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해서 체포된 그 윤석열 대통령 기지자가 회사에서 잘릴 위기라며 도움을 청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네네. 글쓴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의힘 비대위라는 그 게시판인데요. 체포된 친구들의 본인이 직접 올린 게 아니고 친구가 대신 올려준 거예요. 체포된 친구들에게 좀 감신 좀 가져달라. 제 친구도 체포가 됐다. 이렇게 변호를 요청했는데 네. 글쓴이는 친구가 출근을 못하면 회사에 잘리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두는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력 범죄자들도 어지간하면 구속 안 시키는데 그냥 딸려 들어갔을 뿐인데 언제 풀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구속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이에 게시판의 이용자들이 좀 더 견뎌달라. 나라가 정상화되면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변호사 없이 절대 진술하지 말라고 무비권 행사라는 조언도 있었고 네. 걱정하지 말라 국민들이 무조건 꺼내줄 거다 이렇게 글쓴이를 안심시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특히 한 누리꾼의 그 댓글이 참 묘한데요. 며칠만 상황 지켜보면 트럼프가 곧 취임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질 거다 이렇게 기대해 본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윤 대통령 복귀는 더구나 확실하다고 믿는다고 내용도 있었고요. 네. 친구분도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모든 게 잘 풀리고 애국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게시판 이용자들이 친윤 성향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어서 그런지 여느 온라인 사이트의 댓글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네요. 물론 폭력 사태 개입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는 있죠. 사법부가 그러나 이 사태를 워낙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체포자들에게 대한 무료 변론에 나선다고 하고요. 또 훈방될 거라는 국민의힘 의원도 있고 트럼프가 취임하면 조치가 있을 거라는 응원의 댓글도 있으니 위안은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황교안 전 총리까지 부정선거 신봉자라는 공통점은 있네요. 다음 소식은요. 네,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수십 명의 경찰관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죠. 이와 관련해서 그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에 그 극력 지지자들의 저항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요. 네, 맞아요. 이 때문인지 정찰 지휘부에 대한 책임론이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다음 카페 경찰사랑 현지 게시판에는 경찰관들의 글이 다수 올라왔는데요. 현장 기동대원 A씨는 경찰 생활을 하며 이런 처참한 현장은 처음이었다. 누워 있어도 눈물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A씨는 맡고 있는 동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그만하십시오라는 말밖에 없었다고.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경찰들이 지금 피를 흘리고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저 자신이 부끄럽고 눈물이 난다. 현장 경찰관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네. 역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B씨는 저녁부터 새벽 내내 법원 후문 쪽에 쇠파이프, 막대기 등을 들고 배회하면서 계속 위협적으로 펜스를 치는데 이를
이미 다들 이들이 눈이 돌아갔다고 해요. 네. 누가 봐도 후문 쪽은 너무 허술해 보였는데 대비를 거의 시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일근하는 부대까지 철야 근무에 동원돼서 피로도가 상당했는데 습벽에 기민하게 대처 못해서 이런 피해가 났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A 씨는 서울구치소 헌법재판소도 다음 타켓일 것이라면서 3단검과 캡사이신 등을 준비해서 폭동을 기선제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공권력이 무시되고 법원이 3시간 동안 폭도들에게 점령당했는데요.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모시고 나오자는 목사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3단검과 캡사이신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병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